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이었습니다. 대한그룹 본관 최상층의 명예회장실에서 정옥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7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정옥은 손자 도영이 보내온 사진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죠. 사진 속 도영과 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정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비서가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어요. 명예회장님, 오늘 예정된 장학재단 이사회 참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옥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잠시만 더 있다 내려갈게. 비서가 나가자마자 정옥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들, 며느리, 그리고 어린 도영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정옥의 주름진 손가락이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쓸어내렸죠. 너희가 떠난 지도 벌써 25해가 지났구나.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교통사고로 잃은 그날 이후 정옥에게는 손자 도영이 전부였습니다. 경영권은 이미 물려주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워온 도영이 걱정되어 아직도 장학재단과 몇몇 이사회에만 참석하며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이름은 우리 도영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정옥은 무언가 예감한 듯 눈을 감았어요. 그래, 알았다. 6시에 집에서 보자. 전화를 끊은 정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더욱 거세져 도시 전체가 하얀 베일에 감싸이고 있었죠. 또 결혼이라. 이번엔 어떤 애가 걸려들었을까? 정옥은 이사회장으로 향하며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도영이 24살 때 처음 여자친구를 소개했을 때부터 정옥은 철저한 시험을 해왔습니다. 손자를 노리는 가짜에게 속을 수는 없었죠. 그날 저녁 도영의 고급 아파트에서 정옥은 품이 있는 자태로 앉아 있었어요. 32세의 도영은 할머니 앞에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정옥은 무덤덤하게 차를 마시며 물었죠. 그의 이름이 뭐니? 유나예요. 이유나.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정옥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런가? 어서 만나보고 싶구나. 도영은 할머니의 표정을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 또 그러실 거예요? 이번엔 그냥 평범하게 만나주세요. 제발이요. 정옥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도영아,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진심이 드러나는 법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란다. 도영은 한숨을 내쉬었죠. 알겠어요. 하지만 이번엔 좀 심하게 하지 마세요. 유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니까요. 정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약속할게. 그런데 너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내 시험쯤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창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리는 가운데 정옥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예비 며느리를 시험해 볼 생각이었죠. 단지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도영이 떠난 후 정옥은 거실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도영이 과거에 소개했던 여자친구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정옥은 그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다들 허울 뿐이었지. 첫 번째 사진은 5해 전 패션 회사에서 일하던 서진이었습니다. 도영과 함께 있는 모습이 화목해 보였지만 정옥의 시험에서는 처참히 실패했어요. 정옥은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고급 백화점에서 서진을 우연히 만난 척 접근했을 때였죠. 서진은 정옥이 대한그룹 회장 정옥인 줄 모르고 단순한 노부인으로만 알았어요. 이런 명품은 젊은 사람들이나 사는 거예요. 저는 아직 돈이 많지 않아서. 서진의 말에 정옥은 따뜻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살 수 있을까요? 서진의 대답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 남자친구가 지금 대기업 임원이거든요.
곧 결혼하면 이런 거 마음껏 살 수 있을 거예요. 명품만 바라보는 서진의 눈빛을 정옥은 잊을 수 없었죠. 결국 도영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고 도영은 비통한 표정으로 서진과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3년 전 의사로 일하던 미정이었어요. 정옥은 이번엔 좀 더 교묘한 방법을 쓰기로 했죠. 도영의 집에 가정부로 위장해 들어갔습니다. 건강한 노인이지만 일부러 허약한 척하며 미정의 진심을 시험했어요. 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정옥의 부탁에 미정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줌마, 저는 손님이에요. 저한테 심부름 시키시는 거예요? 제 정신이신가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미정은 가정부인 정옥이 없을 때 도영의 서류를 몰래 뒤지는 모습도 발각됐어요. 대한그룹의 기밀 정보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옥은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해 도영에게 보여줬고 둘은 결국 헤어졌죠.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온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쓸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죠. 내가 너무 심했나?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도영이었습니다. 할머니, 유나가 이번 주말에 할머니를 만나고 싶대요. 어떻게 할까요? 정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어요. 그래, 좋아. 근데 이번엔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고 싶구나. 도영의 목소리가 긴장된 톤으로 변했습니다. 또 무슨 시험을 하시려고요? 정옥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걱정 마. 이번엔 좀 더 자연스럽게 할 거야. 전화를 끊은 정옥은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자신이 가정부로 일했던 시절의 사진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대한그룹 창업자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며 만난 사람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준 전 남편이었죠. 이번엔 정말 가정부가 되어볼까? 정옥은 전화기를 들고 도영의 집에 가정부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도록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지원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눈이 소복이 쌓인 토요일 아침, 정옥은 도영의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색 코트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은 대한그룹 명예회장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정옥은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7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똑똑한 눈빛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흐릿한 표정을 지었죠. 이제 시작이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연 것은 도영이었어요. 도영은 할머니를 알아보고도 놀라운 연기력으로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 가정부 선생님이시죠? 들어오세요. 도영의 집은 넓고 깔끔했어요. 거실 한쪽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에 부드러운 표정의 그녀가 바로 이유나였죠. 안녕하세요, 박씨 할머니. 저는 유나예요. 정옥은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일이 느릴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세요. 유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옥은 유나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어요. 진심이 담긴 미소처럼 보였지만 과거의 경험상 겉모습만 믿을 수는 없었죠. 도영이 출근하고 집에는 정옥과 유나만 남았습니다. 정옥은 일부러 주방에서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릇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죠. 괜찮으세요? 유나가 주방으로 급히 달려왔어요. 정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져서 내가 치울게요. 유나는 정옥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다치실 수 있어요. 거실에서 좀 쉬고 계세요. 정옥은 평소와 달리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거실에서 유나가 그릇 조각을 치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첫 시험은 통과했다고 생각했죠. 점심시간 정옥은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어요. 도영이 아침에 출근하며 오늘은 유나와 함께 식사하세요라고 했기에 유나가 차려준 식사를 하면서 일부러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토요일이에요, 할머니. 몇 분 후 정옥은 또다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유나의 표정에 약간의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어요. 토요일이에요, 할머니. 세 번째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유나는 정옥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유나는 정옥에게 작은 메모장을 건넸어요. 할머니, 혹시 기억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런 메모장을 만들어 봤어요. 오늘 하신 일들과 필요한 것들을 적어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정옥은 메모장을 받아들며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가정부에게 치매 증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했는데 유나는 짜증내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을 주려 했어요. 고마워요. 정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영이 귀가한 후 유나는 퇴근했어요. 정옥은 도영에게 유나가 보여준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 정말 마음씨가 고와. 정옥이 말했어요. 도영은 미소를 지었죠. 그렇죠? 제가 말했잖아요. 유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다음 날 유나는 오전에 도서관에 출근하기 전에 도영의 집에 들렀어요. 정옥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고 가는 모습이 정옥의 마음을 움직였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할머니. 오후에 일 마치고 들를게요. 유나가 인사하며 나갔습니다. 유나가 떠난 후 정옥은 자신이 준비한 시험들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유나에게서는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유나가 정말 다를지도 모르겠다. 일주일이 지나고 정옥은 예상치 못한 감정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유나를 시험하기 위해 시작한 가정부 연기였지만 어느새 정옥은 유나가 매일 도영의 집에 들러 보여주는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유나는 도서관 근무를 마친 후 저녁마다 도영의 집에 들러 정옥과 도영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고 주말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죠. 박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유나가 어느 저녁에 도영의 집에 들러 정옥에게 물었어요. 정옥은 메모장을 꺼내 보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이 메모장이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유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정옥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순간 정옥은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유나의 따뜻한 손길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정서적 공허함을 채워주는 듯했죠. 그날 저녁 정옥은 도영의 거실을 청소하다가 책장에 꽂혀 있는 가족사진 액자를 발견했어요. 유나가 차를 들고 와서 정옥 옆에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사진인가요? 유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정옥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분과 여자분, 그리고 어린 아이 사진이네요. 유나는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어요. 아, 이분들이 도영 씨의 부모님인가 봐요.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정옥은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어린 도영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감정을 숨기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런가 보네요. 참 아름다운 가족이었나 봐요. 유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 부모님도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5년 전에, 아버지는 2년 전에. 정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나도 부모를 일찍 잃었다니 도영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거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실감을 나누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가씨. 정옥은 자신도 모르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어요. 유나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도영 씨를 만나고 많이 행복해졌거든요. 도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옥은 유나의 말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시험하려 했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유나를 진심으로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도영의 이복 사촌 재현이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재현은 정욱의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자식으로 대한그룹에서 중역을 맡고 있었죠. 그는 언제나 도영에게 경계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도영 형, 오랜만이에요. 재현이 거실에 들어서며 인사했어요. 그의 시선이 정욱에게 향했을 때 재현의 눈이 잠시 놀란 듯 커졌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표정을 감췄습니다. 도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응, 재현아. 무슨 일이야? 재현은 정욱을 흘깃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가정부로 일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정욱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일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요. 재현의 말투에서 그가 정욱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나 앞에서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었어요. 재현은 도영에게 눈짓했습니다. 형,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이 서재로 들어가자 유나는 정욱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재현 씨가 조금 무례하게 굴었네요. 정욱은 미소를 지으며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가씨.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사정이 있는 법이지. 서재에서는 재현이 도영에게 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형, 이제 곧 결혼한다면서? 그 여자 유나, 제대로 알아봤어? 도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아, 왜 그래? 유나에 대해 뭐 아는 게 있어? 재현은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난 형이 걱정돼서 그래. 저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뭔가 수상해. 도영의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넌 늘 내 일에 간섭하려고 하잖아. 재현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을 남겼어요. 저 여자가 들어오면 우린 끝장이야. 조심해, 형. 할머니도 가정부 행세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러다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재현이 떠난 후 정욱은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재현의 경고가 단순한 질투인지 아니면 정말 유나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유나를 지켜보며 느낀 진심 어린 태도는 무시할 수 없었죠. 얘는 다를지도 모르겠다. 정욱은 처음으로 유나가 도영의 배우자로 적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재현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욱은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재현의 전화를 받은 후 정욱은 가정부의 일과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마음이 무거웠어요. 재현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박 할머니,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유나가 현관까지 정욱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정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가씨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세요. 내일 뵐게요. 문을 나서는 순간 정욱은 유나의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정욱은 자신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와 샤워를 마친 후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나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지켜본 유나는 정말 진심 어린 사람처럼 보였지만 재현의 경고가 신경 쓰였죠.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가. 그때 택배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재현이 보낸 서류였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대한그룹과 거래하던 중소기업 서광전자에 관한 자료였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가 바로 이유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정욱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에 따르면 서광전자는 대한그룹과 하청 거래를 하다가 계약이 갑자기 해지됐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유나의 아버지는 모든 걸 잃었고 그 후 술에 의존하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정욱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서광전자와의 계약 해지는 자신이 직접 결정한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경영진이 보고한 서류에는 서광전자가 불량품을 납품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정욱은 그 이상의 상세 내용을 알지 못했죠. 그렇다면 유나가 우리 도영에게 접근한 건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욱은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아,
이 자료가 사실인지 어떻게 확신해? 재현의 목소리가 자신감 있게 들려왔어요. 확실합니다, 할머니. 제가 직접 모든 것을 조사했어요. 유나는 복수하러 온 겁니다. 할머니 회사가 자기 가족을 망쳤으니 이번엔 유나가 할머니 가족을 망치려는 거죠.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유나의 따뜻한 미소, 정성스러운 보살핌, 그리고 도영을 바라보는 애정 어린 눈빛. 그 모든 것이 연기였을까요?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정옥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현은 전화 너머로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뻔한 일인데. 빨리 도영 형에게 사실을 알리고 유나를 멀리하게 해야 합니다. 정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둘지 마.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알려주는 법이야. 재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그러셨죠. 너무 신중하게만 행동하시니까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 가족입니다.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재현아. 할머니는 아직 정신이 멀쩡해. 가족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낼 테니. 전화를 끊은 후 정옥은 유나의 아버지에 관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정말 대한그룹과 서광전자 사이에 부당한 계약 해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옛거래 기록들을 찾아보았죠. 다음 날 아침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도영의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유나가 도착하기 전에 도영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도영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둘만 있을 때는 정옥을 할머니라고 부르며 편하게 대화했죠. 정옥은 코트를 벗으며 대답했어요. 유나가 오기 전에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그 아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가족 배경이라든지. 도영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갑자기 왜 유나 얘기를 하세요? 정옥은 소파에 앉으며 담담하게 물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내가 결혼하겠다는 사람인데 할머니가 좀 알아봐야지. 도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유나의 가족 이야기는 많이 듣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는 것 외에는. 정옥은 이 대화를 통해 도영도 유나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마 유나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죠. 도영아, 할머니가 며칠 더 지켜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도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 이번에는 제발 유나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전 정말 유나를 사랑해요. 정옥은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 내 손자. 할머니는 내 행복만 바라니까. 그날 오후 재현은 자신이 찾아낸 정보를 가지고 유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도서관 앞에서 유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는 유나를 발견하자 다가갔어요. 이유나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재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재현 씨, 무슨 일이세요? 재현은 유나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서광전자 사장이었다는 거 도영 형은 알고 있나요?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재현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복수하러 왔다는 것도요. 그러니 조용히 나가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내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도영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재현은 유나의 말을 자르며 경고했어요. 이 사실을 도영 형에게 알리기 전에 당신이 먼저 떠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더 큰 망신을 당하게 될 테니까. 카페를 나서는 유나의 뒷모습은 어딘가 결연해 보였습니다. 재현은 승리감에 도취된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만 유나가 떠난 후 식탁 위에 작은 녹음기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정옥은 도영의 집에서 평소처럼 가정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와 도영이 함께 들어오는 목소리였죠. 박 할머니, 안녕하세요. 유나가 주방으로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정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가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네요. 그러나 유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둡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희미한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도영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 저희는 서재에서 이야기 좀 나눌게요. 도영이 말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라도 준비해 드릴까요?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도영과 유나가 서재에 들어간 후 정옥은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이야기를 엿듣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나의 진심이 궁금했죠. 도영 씨,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유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영의 다정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할게. 유나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서광전자 대표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침묵이 이어졌어요. 도영이 놀란 것이 분명했죠. 서광전자, 우리 회사와 거래하던.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전 대한그룹과 하청 계약이 갑자기 해지되면서 아버지 회사는 파산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술에 의존하시다가 결국 사고로 돌아가셨죠. 도영의 놀란 음성이 들렸습니다. 유나,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미안해. 유나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어요. 처음 도영 씨를 만났을 때 저는 정말 복수하고 싶었어요. 회사를 망하게 한 사람들에게, 그 가족에게. 그래서 도영 씨에게 접근했던 건 사실이에요. 정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재현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였죠. 그러나 유나의 다음 말이 정옥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도영 씨를 알아가면서 제 마음이 변했어요. 도영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어느새 진짜 사랑에 빠져 있었죠. 도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지금은? 유나의 목소리에 눈물이 묻어났습니다. 지금은 정말 혼란스러워요.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분노가 남아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옥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나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지만 믿어도 될까요? 유나, 우리 할머니가 이 일에 관여했던 거야?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실무진들의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회장님이셨으니 어쨌든 책임은. 도영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할머니께 이야기해 볼게. 진실을 알아내서 바로잡을 방법이 있을 거야. 유나의 목소리가 결연했습니다. 도영 씨, 잠시 시간이 필요해요.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요. 저 당분간 도영 씨를 못 만날 것 같아요. 유나, 제발. 도영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서재에서 흘러나왔어요. 정옥은 급히 주방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얼마 후 서재 문이 열리고 유나가 나왔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로 도영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 했습니다. 유나는 주방으로 걸어와 정옥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박 할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옥은 유나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신가요?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사실 전 알고 있어요. 정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뭘 알고 계신데요? 유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정옥 회장님이라는 걸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정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유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 책상에 항상 회장님 사진이 있었거든요. 도영 씨를 만나고 처음 할머니 사진을 봤을 때 바로 알아봤어요. 정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복수하러 왔던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감정이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잠시 저 자신에게 솔직해질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 뵐게요.
유나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유나가 떠난 후 도영은 주방으로 와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유나가 다 알고 있었대요. 정옥은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어요. 알고 있었구나. 그래도 날 원망하지 않았어. 도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서강전자 건에 대해 기억나세요? 정말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건가요? 정옥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직접 챙겨본 일은 아니었지만 다시 살펴봐야겠구나. 그날 밤 정옥은 옛 서류들을 뒤적이며 서강전자의 사건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유나의 떠난 뒷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진실은 무엇일까? 유나의 진심은 어디에 있을까? 정옥은 자신의 판단력을 믿기로 했습니다. 유나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영은 매일 유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짧은 문자뿐이었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정옥은 이제 가정부 행세를 그만두고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도영의 집은 이전과 달리 무거운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영은 대한그룹의 임원들과 가족들을 모아 회의를 소집했어요. 재영과 그의 어머니 민지도 참석했죠. 도영은 서강전자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재영과 민지는 즉시 반발했어요. 그들은 유나가 복수를 위해 접근했다며 도영이 그녀에게 속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옥은 침착하게 조사해온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서강전자와의 계약 해지는 조작된 것이었어.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유나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재영과의 대화를 재생했어요. 그 회장 늙은이만 사라지면 유산은 우리 거야. 도영도 바보야, 바보. 우리가 서강전자 서류를 조작해서 망하게 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돼요. 유나 아버지 회사처럼. 재영과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의 음모가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유나는 정옥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복수하려 했지만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회장님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셨죠. 정옥은 유나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내가 복수하러 왔다면서 날 지켜줬구나. 임원들이 재영과 민지를 데리고 나가고 거실에는 정옥, 도영, 그리고 유나만 남았습니다. 정옥은 두 사람을 보며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서강전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후 대한그룹 내부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재영과 민지는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정옥은 서강전자의 후속 회사를 찾아 보상을 제공했어요. 비록 유나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었죠. 가을의 마지막 주말 정옥의 별장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정옥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도영과 유나가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할머니,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도영이 유나의 손을 잡고 정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도영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결혼 날짜를 정했어요. 다음 달 15째 날에요. 정옥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정말 축하한다. 도영아, 유나야. 유나는 수줍게 웃으며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할머니, 저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옥은 따뜻한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이제 그저 내 할머니일 뿐이야. 세 사람은 정원으로 나가 가을의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정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진실된 마음을 손자 며느리를 만나다니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저녁 식사 시간 정옥은 소파에 앉아 우편물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중 특별한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강전자 직원들의 모임에서 보낸 감사 편지였죠. 할머니, 무슨 편지예요? 도영이 물었습니다.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강전자 직원들이 보낸 거야.
사건이 해결되고 많은 분들이 새 일자리를 찾게 되어 기쁘다고 하네. 유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행복해 하셨을 거예요. 정욱은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행복한 걸 보고 있을 거야.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즐겼어요. 유나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의 향기가 집안에 가득했죠. 정말 맛있구나. 정욱이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수줍게 웃었어요. 제 어머니의 비법이에요. 어머니도 늘 된장찌개를 정성껏 끓이셨거든요. 도영은 행복한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유나는 정말 요리도 잘하고 마음도 따뜻해요. 제가 정말 복 받은 거죠? 정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 넌 정말 복 받은 아이야. 하지만 유나도 마찬가지란다. 식사를 마친 후 정욱은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유언장이 있었어요. 정욱은 펜을 들고 새로운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유산을 누구에게 줄지 이제 결정했어. 가식 없는 사람에게 가야 하니까. 다음 날 아침 정욱은 도영과 유나를 불러 서재로 오게 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영이 물었습니다. 정욱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오랫동안 우리 가문과 회사를 위해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정욱은 서류 한 장을 두 사람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대한그룹의 지분과 개인 재산에 관한 유언장이었어요. 도영아, 유나야, 너희 두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도영과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정욱을 바라봤어요. 그 조건은 바로 항상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 서로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란다. 도영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는 할머니가 보여주신 대로 살아갈게요. 유나도 정욱의 손을 잡고 약속했어요. 할머니, 저희에게 주신 가르침 절대 잊지 않을게요. 석 달 후 도영과 유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정욱은 앞자리에 앉아 두 사람이 평생을 약속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도영의 눈빛에서 행복을 읽을 수 있었고 유나의 미소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정욱의 별장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유나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정욱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늘 저희 곁에 있어 주세요. 정욱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험과 의심, 그리고 오해를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된 세 사람. 정욱은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첫눈이었죠. 하지만 정욱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시험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오직 진심만이 가득했습니다.